오늘 저기 구글에 혹시 끝나고 나서 구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구글에 들어가서 신의주를 한번 가서 또는 단동을 이렇게 보시면 단동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다리가 지금 다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압록강대교. 그걸 한번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북쪽 구간에서 쭉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이렇게 쭉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조금 내려가 보면 도로가 3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3개의 도로가 만나는 또는 분산되는 요 딱 그 지점에 빨간 건물이 확인이 됩니다. 빨간 건물. 그게 세관입니다. 지금까지 압록강대교를 언제 개통한다, 안 한다, 뭐 어떻게 여기까지가 나왔는데 그걸 언제 할 것인가라고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북쪽 쪽 세관이 완성돼야 됩니다. 중국 쪽은 다 이미 옛날에 다 돼 있는데. 근데 이 도로, 거기 지금 세계로 갈라진 요 지점까지 도로 포장이 다 됐고, 지금 그 빨간 건물, 세관, 고교와 그 옆에 지금 이제 완성 직구 확인되지 않은 어느 정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지금 북의 세관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올 상반기 안에 거의 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제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이제는 멀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 지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반도에 핵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작업이 과거에 오랫동안 협상을 통해서 했지만 그 단계를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초창기에 북이 핵시설을 만들고, 예를 들면 연변에 핵시설을 만들고 연구 인력을 하고, 옛날에는 60년, 70년대 때는 중국이 러시아의 핵 과학자들을, 예비 과학자들을 보내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걸 북이 빼돌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조선족이죠. 이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이제 핵과학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북쪽에 유치를 한 거죠. 지금 우리 개념으로 따지자면. 그러면서 어쨌든 핵을 연구를 하고 뭐 등등 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미국의 핵 위협. 미국에 가장 제일 많이 써온 게 전쟁 때도 북의 지원을 막기 위해서 만주에 핵을 터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실질적으로 존재했고, 그 이후에 무수히 많은 그런 이제 위협들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57년도인가요? 이제 결국 한반도 내에 미군 부대 내에 전술핵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뭐 이런 부분이 북에 굉장히 이제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결국 북이 대미, 미국과 협상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을 어쨌든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초창기에 진행이 되어 왔고, 이 부분이 결국 91년도에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이 나오면서 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북이 우리 핵 협상용이야, 우리 포기할게, 대신 우리 안보도 좀 보장해줘, 그리고 우리 이 핵시설 이거 폐기하는 대가로 너네 중요사 60만 톤 우리 줘, 우리 평화적으로 핵 이용권을 포기하라니 그 포기하는 대신 뭐 신포의 경수로를 지어주는 그런 해법으로 이제 갔던 거죠. 그런데 저게 지금 다시 그 뒤에 다시 폐기되지 않습니까? 신포 경수로는 지금 가면 거대한 밑에 그 시멘트 구조물만 존재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그게 이제 핵 개발을 대놓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 우리 핵 개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거의 이제 그 전에는 너네 핵 개발하고 있지, 너네 핵 있지 라고 하면 우리 절대 그게 없다 라고 고위서석에서 얘기하던 것이, 그 전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확실히 뭐 양자회담이든 다자회담이든 사자회담이든 육자회담이든 이 구조 속에서 이 평화체제만 구축이 된다고 하면 핵 포기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구도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의 입장에는 자신들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다. 김치관 국장님 이걸 가역적 핵보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핵을 폐기하는 그 단계로 갈 의도가 있는데, 가역적으로 언제든지.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협상 과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핵보유를 한다라고 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게 2019년도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결국 미국하고의 이 핵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것이고,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제 회의론이 북측 내부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면서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남쪽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고, 그러면 이 5년마다 바뀌는, 4년마다 행정부가 바뀌는 이 구조에서 다른 여야가 바뀌더라도, 정당이 바뀌더라도 이걸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게 과연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회의론이 북에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핵보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헌법에도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조항을 놓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핵무력 사용에 관한 규정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죠. 어떤 때 핵을 사용하고, 뭐 어떤 때 관리되고, 뭐 등등. 그래서 이제 핵의 보유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기정사실화하는 단계로 가고, 이제 협상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자신들의 핵 능력을 갖고 있는 상태 속에서 핵 분축으로 가는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북의 입장입니다. 또 북쪽에도 논쟁이 있는 사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017년도, 2018년도에 북측 내부에서 논쟁을 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자,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가? 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하잔다. 미국이 대화를 하잔다. 그러면 이게 나가서 실제로 이게 가능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를 가지고 북쪽 내부에서 많은 이제 토의를 하게 되죠. 특히 그런 토의를 결과 나와서 6월 10일 날, 2018년도 6월 10일 날 북미 첫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바로. 가서 뭐라고 하냐면, 제1성이, 물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제1성이 뭐냐면, 자, 빨리 너네 핵 폐기 프로그램 빨리 계획해서 내라. 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6월 정상회담의 합의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미 간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한다는, 이게 첫 번째 조항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모델로 간다, 이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폼페이오 장관이 딱 가가지고 세 번째, 빨리 프로그램 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북쪽 내부에 또 논쟁이 촉발이 됩니다. 이게 뭐지? 일본이 먼저 가든가, 또는 최소한 1, 2, 3번이 동시 병행 진행이 돼야 되는데, 북쪽 내부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반대했던 여러 그룹들이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죠. 이거 우리 미국에 속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런 목소리들을 이제 주저앉히면서 어쨌든 하노이 회담에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 요청을 해서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미 다 됐다. 미국과의 협의 과정도 다 됐고,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그 전날까지도 다 분명히 다 됐으니까 나오기만 하면 된다. 해서 이제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 전용 기차가 딱 출발하면 우리가 바로 압니다. 딱 출발했다는 목을 딱 받고, 뭐 거의 만세, 이제 드디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비핵화의 구체적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새 시대가 열린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때까지만.
뭐 오판이었다고 하는 게 밝혀지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후폭풍이 북쪽 내부에 굉장히 컸다는 거죠. 우리도 굉장히 후폭풍이 컸지만 북쪽 내부에도 후폭풍이 컸고, 결국은 그러한 사태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했던 외무성 라인이 지금 이제 모든 중요한 전면에 나서서 모든 문제들에 대응하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와 달리 북의 지금 외무상, 우리 지금 외무장관이 북쪽의 정치국 위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또 중요 행사에 항상 외무상이 국내 정치에도 정치국 상무위원 그 다음 순번으로 나오는 지금 북의 또 여성 외무장관 아닙니까? 그 여성 외무장관은 하노이 회담 개최기 전까지도 일관되게 반대해요. 일관되게. 실무자도 오긴 했지만, 이제 당의 결정이 났으니까 와서 그걸 집행을 실무적으로 하지만, 그 결정되기 전까지 일관되게 이건 안 된다. 미국의 명확한 담보가 없다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된 후에 결국 제일 먼저 나와서 국제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 결과를 설명하면 누가 합니까? 당시 외무상도 하지만 사실 그 당시 부국장이었다. 이 최선희 부국장이 나와서 브리핑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천재이루의 기회를 놓쳤다. 왜? 북한 역사상 대외적으로 협상을 할 때 이렇게 굴욕적인 협상이 없었어요. 아니, 내용만 보면 미국이 민수와 관련된 5개 분야의 제재만 해제해주면 우리 연변 핵시설 완전히 폐기하겠다. 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북쪽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논쟁을 했겠습니까? 그걸 또 설득하기 위해서. 이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대미 강경파들이 득실득실한 북쪽 내에서, 그래서 천재이루의 기회였다고 표현한 거죠. 다시는 이런 이 협상 조건으로는 다시는 마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북미 핵 군축 협상, 이제는 미국의 핵과 조선의 핵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지 무슨 제재 뭐 이런 거하고는 절대, 이제는 제재는 이미 그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 되면 이제 제재는 해제하고 나오라는 거죠. 근데 북쪽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요, 2009년도에 북의 외무성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육자회담, 지금 이런 형태의 육자회담이라는 건 뭐냐면 북을 제외한 5개 나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네 5개 나라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 북의 핵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 3대3도 아니고 5대1의 구조로. 이런 구조의 육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 이런 구조의 육자회담 다시는 안 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북에서 설명을,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아는 북쪽 사람, 중국에서 이제 이러저러한 그때 만나는, 물어봤습니다. 진짜 이제 육자회담 끝난 거냐? 그랬더니 뭐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냐면, 아니, 정 선생은 뭐 돌머리야? 외교에 영원하다는 게 어딨어? 그거 잘 읽어보라고. 이런 구조화에서는 육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 5대1 구조가 아니라 3대3, 역으로 1대5의 구조가 된다면 왜 우리가 왜 안 나가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자, 북이 우리 이제 핵 군축 협상, 미국과 이 북의 단독 이자 간의 핵 군축 협상 형태가 아니면 영원히 미국하고 협상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과연 그렇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어떻게 마련하고
경제 건설에 매진하는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쪽의 가장 큰 화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의 MZ 세대가 제일 관심을 갖는 거라는 거죠.